자, 다음 여기 이제 A1장 IS식의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의 양을 반응 전 반응 반응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표다 했는데 IS식이 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때 해설지를 보면 반응 전, 반응 후라고 해갖고서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막 이제 채워넣는 그런 문제들, 풀이법이 있을 텐데 이 풀이법, 이 식 자체가 이 반응 전을 우리가 이제 초기 상태, 이니셜이라고 하고 이걸 반응을 이제 변화해갖고 체인지, 반응 후를 평행에 도달했다 해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스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혹시 수업 시간 중에 이거 아이스식으로 푸는 거 안 좋아? 아이스식으로 풀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거든. 아, 이 식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아이스식 안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때 몰수를 대입하는 것이 기본이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의 기체의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몰수 대신에 부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풀었었던 시험에서 봤듯이 상태 잘 봐야 돼요. 기체만 부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부피는 고려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정 파는 문제들도 은근히 좀 잘 나옵니다. 다음 체인지. 자, 이니셜도 아니고 이퀄리브리움도 아니고 여기 있는 체인지가 여기 있는 계수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반드시 A 대 B 대 C의 값으로 들어가야 돼요. 체인지는 계수비다, 체인지는 계수비다.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음 주로 1세대 문제에 적용이 된다 했는데 1세대 문제가 뭐 이제 옛날에 나오던 문제 유형이라는 뜻이고 요즘엔 좀 잘 안 나옵니다. 이 세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거 한번 봐두시면 좋은 게 2016년까지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1세대 문제라고 제가 보는데요. 주로 아이스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부피나 몰수 집어넣을래, 질량 넣을래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첨가하는 문제지.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여기는 B의 양이고 여기가 부피 뭐 이렇게 이런 그림 나오는 문제들이 저 유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A와 B를 같이 집어넣고서 총 반응 전후의 변화량을 보는 유형.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A하고 B인데 뭐 반응을 했더니 여기가 뭐 이렇게 되었다. 여기가 뭐 4리터였는데 여기가 뭐 3리터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양대 산맥으로 갈려요.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일정량의 B 첨가 유형 문제, AB 총부피의 변화량 보는 문제라고 제가 이제 부를 건데 그랬었을 때 그때 부피하고 질량 값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 2세대 유형입니다. 요즘 나오는 3세대 문제는 어떤 거냐? 유형은 똑같아. A에 B를 넣느냐 아니면 총부피 변화량을 보는 문제냐 그건 똑같아. 대신에 부피 따로 질량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복합 개념인 밀도로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거의 파생 형태로는 전체 부피분의 C의 질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밀도랑 비슷한 구성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이스식의 응용 사용법이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응용 사용법은 뭐냐면 원래 아이스식에다가는 몰수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몰수를 대입해야 되는지 질량을 대입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가지고 질량 대입하는 게 문제풀이 속도가 더 빠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게 더 나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요 세 가지를 보고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따다다다 하고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 끄지 말고 여기다 바로 이어가 보죠. 꺼야 되나? 네. 슈퍼스타 K처럼 3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계수라는 심사위원하고 분자량, 그리고 어떤 자료를 주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스식에다가 몰수를 대입하는 게 좋고요. 이걸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량을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를 대입하는 게 좋고 분자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량을 대입하는 게 좋고 자료가 몰수로 나오면 당연하게도 몰수를 대입하는 게 좋고 질량이 나오면 질량을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대1이든 3대0이든 몰수를 대입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체인지는 계수비다라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 요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반대로 질량을 대입하는 게 더 낫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몰수를 대입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질량 보존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요. 질량을 대입하는 게 낫다라고 나오면 체인지는 개수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얘로 이 길로 가는 거고 얘는 이 길로 가는 거야. 그냥 딱. 그러면 이제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 건데 메테인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발생하는 반응 아니면 C3H8이라는 애가 연소했다. 아니면은 X2랑 반응을 해가지고 XY2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A와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한다든가.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첫 번째 심사위원인 개수 입장에서 보자고. 이건 개수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개수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개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화학 반식 완성할 수 있어? 없어? 완성할 수 있어? 그러면 아는 거야.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왜 X2, Y2, XY2라고 놨겠어?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원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돼. 그래서 완성하는 거잖아. 완성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모르는 거다. 알았지? 이거는 A하고 B하고 C하고 무슨 성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 같게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기본적인 원자량 정도는 줬다고 칠게요. 기본적인 원자량 정도는 줬다고 치고 자, 그럼 이 반응 분자량 알 수 있어? 없어? 분자량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분자량 알 수 있어? 없어? XY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실제 원자를 사용을 안 한 식이잖아. 그지? 몰라. 이거 당연히 모르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자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료를 볼 필요도 없겠습니까? 이미 2대0 나와버렸기 때문에 RS식 쓸 거면 그냥 몰수 대입하고 부피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체인지는 개수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 이미 2대0 나왔기 때문에 질량 대입하시고 그 다음번에 질량 보존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가 문제죠. 자, 끝까지 자료를 뭘 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몰수를 준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게 낫고 만약에 질량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초창기 이 1세대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풀이법이었어요.